사람은 누구나 직업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직업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로는 경제적인 소득을 가장 먼저 꼽는데요. 직업을 가지고 그에 대한 대가, 즉 소득을 얻음으로써 생계를 유지하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마법사들은 이런 고민에서 자유로울까요? 마법사들 역시 머글들처럼 자신들만의 직업을 가집니다. 하지만 마법 세계에는 머글들이 모르는 특이한 직업들이 존재하는데요. 오늘 떠들어볼 주제로는 마법사들이 선택하는 직업들에 관한 이야기를 선정해봤습니다. 호그와트의 학생들을 포함해 많은 마법사들이 가장 희망하는 직업으로는 마법세계 경찰 역할을 하는 오러가 대표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오러는 영국 마법부의 법률집행부 소속 직책을 말하는데요. 마법세계 전반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동사 시리즈에서 새롭게 밝혀진 것은 미국 마법세계에도 오러가 존재하고 영국의 오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오러는 어둠의 마법사들과 싸우는 정의의 사도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린 마법사들에게는 특히 인기가 있는 직업인데요. 오러가 되기 위해서는 뛰어난 마법 실력을 증명하는 우수한 학교 성적뿐만 아니라 어둠의 마법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가 요구됩니다. 때문에 마법 세계에서는 엘리트 코스로 통하죠. 하지만 오러는 마법 세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건들에 연관되기 때문에 언제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부상을 입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아주 위험한 직업군에 속합니다. 때문에 오랜 시간 오러로 근무한 마법사들은 남들에게 신경질적이거나 더 심하면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호그와트의 학생들 중에서는 그리핀도르나 후플푸프 출신의 학생들이 오러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오러로 지원하려는 학생들이 꾸준히 있는 것을 보면 마법 세계에는 정의로운 마법사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이야기겠죠. 호그와트의 뛰어난 학생들 중에서도 수재로 꼽히는 헤르미온느 그레인저는 깐깐한 교수들에게도 인정받는 모범생으로 유명합니다. 그 이유는 누구나 싫어할 법한 공부를 무척이나 좋아했기 때문이죠. 오히려 자신의 몸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안타까워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헤르미온느조차 엄청나게 싫어하는 과목이 있었는데요. 바로 점성술이라는 과목입니다. 점성술은 여러 가지 도구나 의식들을 이용해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읽어내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점성술사 또는 예언가라고 불리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점성술의 소질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능력이죠. 점성술은 호그와트의 교육과정에 들어있긴 하지만 정확한 원리에 관해서는 미스터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점성술을 통한 예언을 믿지 않는 것은 물론 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예언가 자체를 싫어하고 배척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리즈에 등장하는 사이빌 트릴로니 교수가 대표적인 예언가에 속하는데요. 때로는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무의식 상태에 빠져서 여러 가지 예언을 쏟아내곤 합니다. 그리고 트릴로니가 했던 예언에는 해리포터라는 한 사람뿐만 아니라 마법세계 전반에 큰 영향을 줬던 예언도 포함되죠. 일반적인 마법사들은 트릴로니 교수를 엉터리 마법사로 여겼는데요. 그중 알버스 덤블도어만이 트릴로니의 숨겨진 능력들을 알아보고 이러한 능력이 악의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호그와트 내에서 보호하려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법부에서는 예언이라는 미스터리 현상을 오랜 시간에 걸쳐 연구하고 있는데요. 마법부의 미스터리 부서에서는 다양한 예언들을 수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슬에 담겨 보관되는 예언들은 해당 예언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손대자마자 미쳐버리도록 마법을 걸어 보호하고 있죠. 결국 미래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은 축복일지도 저주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과연 이런 직업을 선호하는 마법사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머글 중에는 동물을 사랑하고 그들의 생태계와 습성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동물학자라고 부르죠. 마법사 중에도 마찬가지 일을 하는 직업이 있는데요. 마법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동물학자 중 한 명은 뉴트 스캐맨더라는 마법사입니다. 다만 머글 세계와 다른 점은 마법 세계에는 특이한 능력을 가진 신비한 동물들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마법 세계의 동물학자들은 생태계의 연구는 물론 그들과의 교감, 나아가 동물들의 보호자를 자청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뉴트는 희귀한 동물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전 세계를 여행하고 다녔으며
보호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동물들은 마법을 통해 확장된 자신의 가방 속에 쾌적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기도 했는데요. 뉴트와 함께 다니는 니플러, 보우트러클 등 귀엽고 유용한 친구들을 보면 동물학자라는 직업은 아주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마법 세계에는 인간의 목숨을 위협할 정도로 아주 위험한 동물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웬만한 마법에는 끄떡도 안 하는 강인한 신체를 가졌거나 괴상한 춤을 잘 춘다든지 몇 대씩 얻어 터지면서 팔다리 한두 개 정도는 없어도 된다 라고 하시면 동물학자에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비한 동물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종류로 손꼽히는 드래곤을 다루는 사람들은 드래곤 테이머로 불립니다. 현대에 와서 야생 드래곤은 보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졌고 마법사들은 루마니아에 있는 드래곤 보호구역에서 대부분의 드래곤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드래곤 테이머들은 바로 이곳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평생 동안 한 번 보는 것이 힘들지도 모를 전 세계에 분포하는 다양한 종류의 드래곤들을 매일매일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드래곤의 대부분은 온순하지는 않고 화염을 뿜어낸다던가 날카로운 발톱을 휘두르기 때문에 화상 자국이나 흉터들이 남는 게 두렵지 않은 사람들만이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즐리 형제 중에서도 신체적 조건이 가장 뛰어나다는 찰리 위즐리조차 루마니아에서 드래곤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흉터가 생기는 걸 피할 수 없었다고 하죠. 특정 학문에서 재능 또는 큰 성과를 보이거나 남들을 교육하는 것에 보람을 느끼는 마법사들은 호그와트의 교수로 초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호그와트의 교수직은 마법부에서 추천해주는 방식이거나 교장의 제안을 통해 주어집니다. 이렇게 교수로 부임하는 사람들은 각 분야에 뛰어난 업적을 가졌거나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방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요. 호그와트의 교수들에게는 몇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누구나 부러워할 법한 커다란 성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자신만의 집무실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같이 근무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지식의 교류를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새롭게 성장하는 마법사들에게 매일매일 영향을 주고 존경심을 얻을 수도 있죠. 하지만 호그와트가 위기에 처했을 경우에는 교수진들은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학생들을 지켜주기도 합니다. 이는 볼드모트와 죽음을 먹는 자들이 호그와트를 공격했던 호그와트 전투에서 증명되었죠. 누군가는 대연회장에서의 화려한 잔치와 어린 마법사들을 교육하는 것의 매력을 느끼고 호그와트의 교수직을 희망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뒤에는 교육자로서의 사명의식과 학생들을 아끼는 마음이 반드시 기본 소양으로 있어야겠죠. 마법사라면 누구나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마법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완벽한 마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마법사들이 학교를 처음으로 입학하는 시기가 되면 자신만의 지팡이를 가지게 되죠. 이때 영국의 마법사들은 가장 유명한 지팡이 상점인 올리벤더스를 방문하는데요. 이곳의 주인인 올리벤더는 명망 높은 지팡이 제작자입니다. 미국 최초의 지팡이 제작자가 마법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제임스 스튜어드라는 인물이었던 걸로 보아 지팡이를 제작함에 있어서 마법적인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지만 누구나 원한다고 해서 훌륭한 지팡이 제작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팡이 제작자에게는 예술성이 요구되는 것은 물론 지팡이의 틀이 되는 나무와 코어로 사용되는 마법 재료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될 마법사의 성향까지 읽어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웬만한 재능을 가지고는 엄두도 못 내는 직업이죠. 각 지팡이 제작자들에게는 고유의 스킬과 스타일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지팡이에 반영되면서 세상에 똑같은 지팡이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리벤더는 지팡이의 코어로 피닉스의 깃털, 용의 심근, 유니콘의 털 등을 주로 사용하지만 다른 지팡이 제작자들은 또 다른 재료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제작자에 따라 그리고 코어, 소재에 따라 마법의 시너지를 발생시키는 지팡이도 있다고 하죠. 영국에서 올리벤더스가 더욱 신뢰를 받는 이유는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리벤더스는 가문 대대로 지팡이를 만들어온 지팡이 제작의 장인 집안이고 현재 상점을 운영 중인 게릭 올리벤더는 자신이 만든 지팡이는 소재와 코어, 길이와 특성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판매했는지까지 모두 기억하고 있는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때문에 다른 나라 출신의 마법사들은 몰라도 영국의 마법사라면 무조건 올리벤더스를 이용하는 것이죠. 만약 올리벤더를 이길 자신이 있다면 지팡이 제작자로 활동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머글 세계에서 스포츠 스타는 선망의 대상입니다. 이는 마법사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고 인기 스포츠인 퀴디치의 프로 선수들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1674년 영국에서는 총 13개의 프로팀으로 구성된 퀴디치 리그가 탄생했습니다. 비록 머글들에게 퀴디치 경기를 들키지 않기 위해 횟수가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매년 꾸준히 대회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퀴디치는 거의 모든 마법사들이 즐기는 스포츠이고 아마추어 경기 또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들의 경기가 이뤄지는 날에는 선수들의 화려한 기술들을 보기 위해 경기장은 관객들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선수로는 퀴디치 월드컵 당시 불가리아 팀 소속 빅터 쿠름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트라이 위저드 시합에 참가하기 위해 호그와트에 빅터 쿠름이 방문했을 때 학생들의 반응은 엄청났습니다. 따라서 퀴디치 선수는 퀴디치라는 스포츠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싶은 야망가들이 지망하는 직업이 되겠죠. 선수 출신의 일부는 은퇴 후에 퀴디치 기자로 전향하기도 합니다. 한 예로 홀리헤드 하피스에서 퀴디치 선수로 활동했던 지니 위즐리는 해리포터와의 결혼과 동시에 은퇴를 선언하고 이후 예언자일보의 퀴디치 전문 기자로 활동했죠. 해리포터 시리즈 속에서 아주 가난한 것으로 묘사되는 위즐리 가족의 가장 아서 위즐리는 영국 마법부의 머글 유물 오남용 관리부서에서 일을 합니다. 업무도 많을 뿐더러 아주 박봉이기 때문에 다른 마법사들이 주로 희망하는 부서도 아니고 누군가는 조롱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에도 아서 위즐리는 자신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머글에 관한 일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 결코 부끄러워한 적이 없고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시리즈를 통틀어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남들로부터 존경받는 머글 중에 이런 말을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만족하는 유일한 길은 당신이 위대한 일이라고 믿는 일을 하는 것이고 위대한 일을 하는 유일한 길은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찾듯이 사랑하는 일을 찾아라 라고 말이죠. 이름이 스티브 잡스였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2020년이 시작한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미래에는 어떤 직업을 갖고 싶으신가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과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그렇다면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